우리 우주가 끝없는 우주서사의 한 장에 불과할 수 있을까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혁신적인 발견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먼 은하를 발견하여 우리가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믿는 근본적인 믿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빅뱅 이야기를 지지하는 대신 이러한 발견은 과학자들이 훨씬 더 신비로운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로저 펠로즈 경은 우주가 죽음과 재생의 무한한 주기로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노벨 수상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전 우주의 잔재가 여전히 우리의 하늘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주 여행에서 우리는 웹이 드러낸 것을 풀어내고 일부 천체가 우리의 우주 이전에 존재했던 우주의 고대 유물일 가능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웹이 북두칠성 근처에 강력한 눈을 돌렸을 때 130억 년 넘게 우주를 가로질러 달려온 희미한 신비로운 빛을 포착했습니다. 이 빛은 빅뱅 이후 단지 5억 년 후에 태어난 물체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이미 거대하여 은하수의 크기와 맞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성장은 불가능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가 우주의 진정한 기원을 그동안 오해해왔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순히 불가능해야 합니다. 현재의 모델에 따르면 초기 우주에는 그렇게 거대한 은하 거인을 만들 수 있는 일반 물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하고 강력하여 천문학자들은 이들을 우주 파괴자라고 별명 지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구조물은 현대 우주론의 기여에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더 많은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각각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별이 너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웹은 단순히 은하 성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주 자체에 또 다른 초석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주의 팽창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허블 상수를 사용하여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를 설명해왔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속도는 메가파섹당 67km/초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신성, 적색거성, 중력 렌즈, 맥동하는 별을 사용하여 실제로 측정했을 때 그 수치는 메가파섹당 73km/초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제 웹의 최신 발견으로 이 우주적 불일치는 확인되고 심화되었습니다.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론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급진적이고 기발한 답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가 다른 우주와 충돌하고 병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초기 인플레이션 단계, 즉 빅뱅 이후의 블리스터링리 빠른 팽창이 단순히 무작위적인 성장의 폭발이 아닌 우리의 신생 우주가 훨씬 더 큰 모체 우주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촉발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를 탐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여러 우주가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일을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론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우리 우주의 부피를 효과적으로 확장할 것이며 우리가 인식하는 팽창은 실제로 우주적 영역의 늘어남과 병합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우주는 훨씬 더 큰 연결된 다중 우주의 일부분일 수 있으며 웹은 우리에게 첫 단서를 제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그들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그들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중 우주 병합 시나리오 하에서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해야 하는지를 계산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숫자는 표준 모델보다 우리의 관측과 훨씬 더 잘 일치했습니다. 갑자기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는 단순한 이론적 추측이 아닌 우주 퍼즐의 진정한 조각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발견은 단순히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도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주론의 근본적인 토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한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숨겨진 힘이나 요인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현실을 형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웹에서의 새로운 관측은 매번 겸손한 상기시킴입니다. 과학적 진리는 자연히 그렇지 않다고 입증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러한 발견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주가 여전히 어둠에 가려져 있던 시대까지. 첫 별들이 불을 붙이기 전 우주는 중성수소의 밀집한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우주적 안개처럼 자외선 빛을 흡수하고 산란시켰습니다. 아무것도 비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별들이 생명을 얻으면서 그들은 주변 가스를 이온화하는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기 시작했고, 점차 안개를 걷어내며 우주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기념비적인 시대를 니이오니제이션이라고 부르며, 모델들은 이 시기가 빅뱅 이후 약 3억 년 후에 시작되었다고 오랫동안 제안해왔습니다. 이론적으로 초기 은하들은 수소 안개 속에 작은 빛나는 거품을 만들어내었고, 이는 빛이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작은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품 너머에서는 우주가 여전히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웹에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제이드의 GSZ-11이라는 은하가 빅뱅 이후 단지 3억 3천만 년 만에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강한 자외선 방사선으로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그 빛을 분석했을 때 그들은 에너지를 받은 수소의 전형적인 표식인 리만 알파 방사선의 확실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기에 발생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은 이런 은하들이 초기 우주를 변화시키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던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기 우주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모델에 따르면 나이먼 알파 복사, 그 특별한 자외선 빛의 서명은 빠져나올 수 없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우주는 두꺼운 중성 수소 가스로 뒤덮여 있었고, 이 가스가 그 복사를 흡수하거나 산란시켰어야 했습니다. 안개는 훨씬 나중에야 거치는 것으로 예상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은하에 강력한 빛이 비춰지고 있었고, 우주가 겨우 3억 3천만 년 되었던 시점에서 우리에게 도달했을까요? 주 연구원인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천문학자 요리스 위트스톡은 그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요약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하를 우주가 겨우 3억 3천만 년일 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먼 알파 복사의 놀랍도록 선명하고 강한 서명을 보여줍니다. 그의 동료이자 공동 저자인 케빈 하일라인은 우리는 이런 은하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그 자외선 복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여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은하는 모든 방향으로 65만 광년을 늘어선 이온화된 가스의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주변의 수소는 자외선 빛이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에 따르면 이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주적 깨달음이 과학자들이 믿는 것보다 더 일찍 시작되었거나 우리의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난 것일까요? 이것이 로저 펠로즈가 제안한 것처럼 우주가 재탄생의 사이클을 겪었다는 단서일까요? 동시에 이 발견은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거대한 은하만이 우주를 재조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더 작고 덜 대량인 은하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주를 밝히는데 더 큰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수수께끼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은하의 강렬한 자외선 복사를 무엇이 가동했을까요? 그것은 매우 뜨겁고 밝은 별들의 비범한 집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중심에 숨어있는 활동적인 블랙홀이었을까요? 어떤 답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작성했던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이 계속 쌓이고 우리의 모델을 무시하는 더 많은 은하들이 나타난다면 문제는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전체 이해일지도 모릅니다. 빅뱅이 절대적인 시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우주에서 우리 우주로의 폭발적인 전환, 단순한 달이었던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로저 펠로즈의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작된 적이 없는 우주, 파괴와 재탄생의 시대를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는 우주입니다. 영국의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는 그의 대담한 주장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우주가 영원한 리듬, 파괴와 재탄생의 우주적 춤에 휘말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큰 폭발이라고 부른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큰 반동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펠로즈에 따르면 우주는 계속 팽창하다가 언젠가 모든 물질이 분해되어 순수한 에너지, 질량 없는 빛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팽창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수축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한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우주가 불가피하게 태어납니다. 죽음과 재생의 끝없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나 펠로즈의 이론은 그가 이미 증거를 발견했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단순한 이론적 힌트가 아니라 우리 우주 이전에 존재했던 우주에서의 실질적인 지문들입니다. 이 단서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우주 배경 복사 속에 있습니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 후에 남겨진 희미한 고대 복사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주를 가로질러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펠로즈와 그의 팀은 이 우주적인 잔여물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CMBB의 일반적인 온도 변동에 대비하여 두드러진 원형 패턴, 핫스팟입니다. 이 원들은 플랑크와 WMAP 위성의 데이터에서 나타났고 펠로즈는 이를 놀라운 해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들을 호킹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각 우주시대의 끝에서 초대형 블랙홀은 호킹 복사의 느린 방출을 통해 완전히 증발합니다. 스티븐 호킹이 유명하게 제안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블랙홀들이 사라지면서 그들이 방출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우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우주에서 이 남은 광자들은 결국 우주 배경에서 빛나는 원반으로 나타나고 우리 자신의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블랙홀의 우주적 흔적이 됩니다. 펠로즈에 따르면 이 원형 점들은 그 이전 우주의 마지막 속삭임이며 하늘에 조용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들이 보름달 크기 정도의 원반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실제로 발견했습니다. 물론 과학계의 모든 사람이 이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며 이 점들이 실제로 이전 우주의 징후인지 단순한 통계적 특이점인지를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펠로즈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블랙홀 자체가 한때 미친 수학적 환상으로 치부되었고 지금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아마도 호킹 포인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미 영원한 우주 사이클의 증거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마음을 뒤흔드는 신비를 계속 탐험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의 우주애호가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우리는 공유할 우주적 경이로움이 많이 있으니 계속 지켜봐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